안녕하세요. 글 쓰는 백수라이터 코벙입니다. 글 읽는 밤. 그 5번째 밤의 주인공은 올해 4월 브런치에 글을 쓴 지 2년 반 만에 첫 저서를 출간하신 13년차 번역가 글만님입니다. 제목 인스타 출사표. 요즘 나는 인스타에 빠졌다. 인스타의 매력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고 내가 그 속으로 일부러 몸을 집어넣고 있다. 왜? 언제일진 몰라도 다음에 나올 책 팔아먹으려고. 이번에 첫 저서를 출간하면서 내 이름만으로는 홍보가 안 된다는 걸 느꼈다. 당연하지. 내가 뭐 유명한 번역가도 아니고 솔직히 저자로는 쪼렙. 더 심하게 말하면 족밥이잖아. 아니 이건 누가 나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또 나 스스로를 비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현실이 그렇다는 거다. 피식 웃으면서 쓰는 말. 족밥인데도 책을 냈네. 잘했어. 하는 느낌으로. 이번엔 그랬지만 다음 책은 내 존재만으로 홍보가 되게 만들고 싶다. 그렇다고 내가 당장 방송 같은 데 나가는 유명인사가 될 수는 없겠고 SNS로 영향력을 키우는 게 최선이다. 그래서 SNS 활동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에 인스타를 시작했고 3주째 1일 1포스팅 중이다. 현재 성과는 팔로워 154명, 좋아요는 포스팅당 70개에서 100개 정도 찍힌다. 팔로워보다 팔로잉이 더 많지만 그건 차차 해결될 것이다. 3주 만에 이 정도면 내 기준에선 출발이 좋다. 근데 난 작심 3주형 인간이다. 재미있게 하던 것도 3주 정도 지나면 시들해진다. 한 달을 못 채우고 그만두는 일이 많다. 인스타도 슬슬 그럴 기미가 보인다. 아마 곧 이게 의미가 있나? 타령을 시작할 것이다. 난 뭘 하든 의미 타령을 한다. 있던 의미도 질려서 도망갈 만치. 그렇잖아도 이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들 뭐 대단한 결과가 나올까? 라는 생각의 봉인이 이미 풀리기 시작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런 가짜는 생각에 당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내게는 성공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브런치에서 거둔 성공이다. 브런치를 시작한 지 2년 반 정도 지난 지금 나는 구독자가 700명을 바라보고 있고 책 한 권을 출간했다. 이 정도면 대박은 아니어도 중박은 쳤다. 브런치를 운영하면서 처음 1년 반 정도는 이걸 계속 해 마라 고민했다. 애초에 큰 열의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반응도 별로 없었다. 그냥 혼자 글 쓰고 떠드는 기분이었다. 근데 계속했다. 나도 모르겠다. 왜 계속했는지. 뭔가 가능성을 느꼈던 것 같기도 하다. 계속 글을 쓰다 보니까 더 쓰면 뭐라도 남겠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 그 덕에 포기 안 하고 버텼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라이킷이 늘고 구독자가 늘었다. 그러더니 출간 제의가 들어왔고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어제 첫 책을 받았다. 막간을 이용한 책 홍보. 13년차 어느 젊은 번역가의 생존 습관. 책 좋아하는 일을 끝까지 해보고 싶습니다. 절찬 판매 중!
말했다시피 이건 성공이다. 번역가 생활 13년 만에 내 첫 저서가 나왔다. 번역을 시작할 때만 해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고 브런치를 시작할 때만 해도 목표라기보다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일 뿐이었다. 근데 버티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런 성공의 경험이 있으니까 나는 앞으로 인스타를 꾸준히 운영할 것 같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꾸준히 하면 팔리는 요리가 된다는 걸 직접 체험했으니까. 그러고 보면 번역가로, 프리랜서로 10여 년을 살았더니 업계에서 그럭저럭 인정받는 위치에 왔다는 것도 성공의 경험이다. 다행히도 나는 적당주의자라 업계 최고가 되는 대성공이 아니라 이 정도만 해도 성공으로 여긴다. 그러니까 내 인스타는 성공할 것이다. 그러면 그 성공이란 무엇인가? 성공하는 사람들은 뭐든 시작하기 전에 구체적인 성공의 조건을 정한다고 한다. 내가 생각하는 내 인스타의 성공 조건은 이렇다. 팔로워 10,000명, 평균 좋아요 1000개. 팔로워가 10,000명이면 내 다음 책이 나왔을 때 그중 30%에게만 노출된다고 해도 3,000명에게 노출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좋아요를 찍어주는 사람 중 30%만 내 팬이라고 해도 책이 기본 300권은 팔릴 것이다. 더욱 좋은 건 인스타가 바이럴 효과가 큰 플랫폼이란 점이다. 내가 요즘 북스타그램 태그를 팔로우하면서 매일 어떤 글이 올라오는지 보는데 그때그때 인스타에서 핫한 책이 존재한다. 똑같은 책이 여러 사람의 포스팅에 등장하는 것이다. 그건 내가 팔로우하는 사람이 괜찮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봐야지 하는 심리의 작용인 것 같아. A가 보니까 B가 보고 B가 보니까 C가 보면서 어떤 책이 요즘 인스타에서 책 좀 읽는다 하는 사람은 다 보는 책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내 두 번째 저서가 나왔을 때 팔로워가 10,000명인 내 계정에 딱 올리면 그게 퍼지고 퍼져서 인스타에서 핫한 책으로 등극하고 또 그게 퍼져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행복 회로가 가동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그때까지 꾸준히 인스타를 할 거다. 브런치에서 성공했으니까 인스타에서도 성공할 거다. 성공의 경험이 또 다른 성공을 만든다. 성공의 경험은 또 다른 성공의 밑거름이자 밑그림이 된다. 인스타에서 성공해서 증명해보겠다. 최근에 인스타그램을 시작하게 되신 글만님은 원래 끈기가 없는 성격이라서 이 글을 쓰셨다고 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또 금방 포기해버릴 것 같아서 브런치에서 존버한 경험을 발판 삼아 인스타에서도 잘 버텨보자고 스스로를 격려하기 위해서요. 이 글은 스스로에게 보내는 응원이자 다짐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요. 공개적으로 선언을 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는 효과도 있으니까 더 잘 지키게 될 거라는 계산도 있으셨다고 하네요. 인스타에서도 존버해서 인플루언서가 한번 돼보겠다고 하시는 글만님의 의지, 함께 브런치에서 글을 쓰고 책을 만드는 작가로서 저 역시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요즘은 자기 PR의 시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작가가 글을 쓰고 그걸 엮어서 책으로 만들고 나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실제로도 제가 좋아하고 자주 보는 베스트셀러 작가 김수영 작가님의 유튜브 채널 김수영 TV에서 보면 작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책을 만드는 건 쉽다고. 진짜 어려운 건 그렇게 만들어진 책을 잘 파는 거라고.
그러면서 작가님의 경험담을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형 출판사에서는 한 달에 책이 거의 20권씩 나온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3권 정도만 미뤄준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아예 마케팅을 안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작가가 몇 달이고 공들여서 쓴 내 자식 같은 책들이 세상에 나오더라도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김수영 작가님은 그런 일들을 몇 번 겪으시고는 내 새끼는 내가 거두자라는 마음으로 1인 출판사를 직접 차리게 되셨다고 합니다. 책 한 권을 제작하고 홍보하고 유통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김수영 작가님이 영상을 통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보통 책 한 권에 이 제작과 홍보, 유통에 쓰이는 돈이 한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대요. 물론 얼마나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3천이 되기도 하고 2천이 되기도 한다고 말씀하셨지만요. 자세한 건 제가 영상의 설명란에 김수영 작가님의 해당 영상의 주소를 걸어 놓을 테니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영상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출판사 입장에서도 출간하는 모든 책에 그만큼의 비용을 투자할 수는 없다는 게 이해가 가기는 하지만 작가인 저의 입장에서만 보자면 그렇게 고생해서 만든 내 책이 아무런 홍보도 되지 않고 그저 묻힌다는 게 너무 속상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브런치에서의 성공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스타그램도 성공시켜 보겠다는 그 결과 다음 저서가 나왔을 땐 인스타에서 핫한 책으로 등극해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를 바란다는 글만님의 다짐을 진심으로 응원해드리고 싶어서 이 글을 낭독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유튜브 채널을 열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글만님과 좀 비슷한 맥락이었어요. 출판사 하나에만 의지하지 않고 저 스스로를 더 알릴 수 있는 홍보 채널을 늘리고 싶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에 더해서 기왕이면 나 혼자 잘 되는 것보다는 브런치에서 활동 중인 다른 작가님들이랑 다 같이 잘 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글 읽는 밤이라는 컨텐츠를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아직 제 채널의 규모가 그리 크진 않지만 점점 더 채널을 키워서 더 많은 브런치 작가님들이 출판사를 통한 홍보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글과 책을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또 비단 저뿐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요즘 인스타그램을 굉장히 자주 하게 되면서 그 안에서 브런치 작가님들과 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작가님들 인스타에 가보면 일상적인 소식을 올리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책과 관련된 피드가 꼭 하나씩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작가는 계속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글을 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글도 정말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다들 자신의 책이나 글뿐만이 아니라 다른 작가님들의 책을 읽고 또 읽고 나서의 소감이나 마음에 들었던 구절 같은 걸 체크해서 올리시는 피드들이 한두 개씩은 꼭 있더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글만님의 인스타 피드도 책의 중요 문장을 표시하고 그에 대한 소감을 짤막하게 올리고 계시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다른 작가님들도 나랑 다 같은 마음이셨구나 싶어서 뭔가 지금도 글을 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글을 쓰고 또 책을 만들어 보고 싶은 한 사람의 입장에서 마음이 참 든든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전에 제가 올해 연말까지 유튜브의 수익 창출 기준을 넘어서지 않으면 이 채널을 접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마음 같아서는 그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계속 이 글 읽는 밤이라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저희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제가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지금 이 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가 보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저도 글만님처럼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다짐 같은 걸 얘기하게 되었는데요. 얘기가 좀 구구절절 길어진 것 같아서 편집을 할까 하다가 언젠가 한 번쯤은 제대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해서 그냥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방송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코벙의 글 읽는 밤. 그 5번째 밤은 오늘 소개해드린 글만님의 글의 일부분을 다시 한번 낭독하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성공의 경험이 또 다른 성공을 만든다. 성공의 경험은 또 다른 성공의 밑거름이자 밑그림이 된다. 코벙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